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6월 3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오후 5시가 됐네요. 오늘 시장을 점검을 하고 시장의 변화 흐름들을 체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왕이 귀환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가운데에서 삼성전자와 IT 그리고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 그런 가운데에서 인플레이션이나 테이퍼링은 양념이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흐름들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기대보다는 실적이라는 이 부분이 더 중요시한 부분으로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시장 흐름 속에서 1월 11일 3266포인트를 찍을 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죠. 단기적 고점이 형성됐다. 그죠? 포모 현상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점검을 할 때 그죠? 그 내용과 관련된 부분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 흐름들이 진행되면서 시장은 5개월여 동안 계속해서 박스권 흐름을 보여줬었던 부분입니다. 저와 함께 이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 유튜브를 계속해 시청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그 흐름 부분들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참 많은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고, 이전 이야기보다는, 과거의 이야기보다는 새로운 미래에 대한 예측,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맞았고 때로는 틀리고, 그죠? 주식이라는 게 다 맞으면 어떡합니까? 그죠? 그러면 빌딩 사야죠. 그죠? 자, 여하튼 시장 흐름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시장과 같이 열렸었던 아시아 증시 전반적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시장과 같이 열렸던 해외 시장의 모습입니다. 대만, 그죠? 대만 부분이 오늘 0.47% 상승을 했네요. 그죠? 8월이 아니고 5월 12일 날 8% 급락할 때만 해도 세상 끝나는 줄 알았죠. 그죠? 이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최고조로 달했을 때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 이쪽 라인이 급락하던 타임. 그죠? 한미 반도체가 8%, 9% 급락하던 타임입니다. 그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여기가 저점입니다. 그죠? 여기가 저점입니다. 그러나 곧바로 올라오지 않고 쌍바닥을 만드는 과정들이 연출될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대만의 부분. 그죠? 어느덧 이전 고점 부근까지 올라왔고, 그죠? 조금 쉴 수도 있고, 바로 이 직전 최고점을 향해서 갈 수도 있는 흐름이죠. 한번 이렇게 손바꿈을 이뤄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TSMC의 실적 부진, 그거보다 더 컸던 부분이 대만이 모범 방역 국가였었는데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사업장을 폐쇄할 수 있다는 우려감, 이런 부분이 극에 달해서 8%를 급락했었던 타이밍이고, 이 5월 15일 시점은 또 일본도 그죠? 급락을 했었던 부분이죠. 그죠? 일본도 확진자 증가, 그런 가운데에서 월드컵, 올림픽을 개최 못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전개됐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때가 저점 아닙니까? 5월 12일이, 그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상해 종합이 막판에 약세를 보이면서, 그죠? 우리 시장도 3266포인트를 돌파할까 하다가 오후장에 살짝 밀렸습니다. 그죠? 자, 상해 종합도 일정 정도 아직은 박스권 흐름 부분을 가져가고 있는 중이고, 자, 우리 시장의 업종 지수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전체적으로 1월 11일 날 형성되었었던 3266포인트, 이 고점을 돌파했었던 이 3266포인트의 주역은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삼성전자였잖아요. 그죠? 삼성전자가 96,800원을 찍고, 현대차가 28만 9천 원을 찍고, LG화학이 105만 원을 찍었던 타이밍이 1월 1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수는 3250포인트 근처. 이제 뭐 이 정고점 돌파.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96,800원 고점에서 지금 82,800원, 8만 원도 하했었죠. 그죠? 그리고 현대차는 28만 9천 원에서 지금 23만 8천 원, 21만 원까지 내려갔다가 23만 8천 원이잖아요. 그죠? LG화 역시 105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81만 원이고, 이전의 주역들이 조정을 5개월 동안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종합주가 지수는 이전 고점 근처에 왔다. 그게 뭐예요? 여타 섹터들이 다 뭐예요? 일정 정도의 레벨업 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업, 다운이 아닌 업. 그 업을 가능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렸었던 부분이었죠. 뭐 우리 시장에 있어서의 대부분의 섹터의 영업이익 부분이 증가하고 있다. 2017년, 2018년에는 반도체가 특수하게 반도체 업황 호전 부분이 중요한 흐름의 부분이었고, 영업이익 증가의 중요한 흐름 부분이었고, 나머지 섹터들은 기조적으로 영업이익이 안 좋았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독보적으로 반도체만 올라갔었다면, 지금은 코로나 이 시국 이후에 돌아오는 부분들은 대부분의 섹터가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경쟁력이었죠. 그죠? 산업의 경쟁력. 이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리고 LG화, 이 부분이 5개월 동안 조정을 보이고 있는 과정 흐름 속에서도 이전 고점 부분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배경이었던 겁니다. 자, 그 당시에 여러분들께 3266포인트가 고점일 가능성,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3000포인트 이하는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노래를 불렀었죠. 그죠? 3000포인트는, 깨지는 3000포인트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왜? 우리 시장의 영업이익 관점에서 그렇게 상승을 할 수 있는, 그죠? 레벨업 될 수 있는 영업이익의 구조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지 많이 올라왔다가 아니라, 그죠? 코로나19로 작년 2020년 3월 19일 날 1439포인트를 찍었었던 그 흐름 부분에서 많이 올라왔다가 아니라 그만큼 기업들이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근거 있는 상승이었다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려오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다만 섹터 순환이 빠르고 그런 흐름들 속에서 섹터의 흐름 부분, 실질적으로 특히 5월은 그죠? 수익 내기가 쉽지 않은 장입니다. 않았던 장입니다. 왜냐하면 섹터가 원체 빠르게 변화하는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승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그죠? 뭐 2, 3%씩 단타떼기만 할 정도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끌고 가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었죠. 거기다가 산업, 군, 흐름 부분들이 이쪽 저쪽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발빨랐기 때문에, 그래서 5월 시작하면서 전에 여러분들께 주린이는 5월 달에 그죠?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렸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고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순환이 빠르기 때문에 거기에 잘못하다가는 가만히 들고 있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걸 자초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3월 말 여러분들 미국 국채금리가 1.746%까지 올라가면서 난리를 치면서 금리가 어떻니 국채금리가 어떻니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김기수는 그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노이즈다. 그냥 상승에 너무 많이 올라온 가운데에서 펼쳐지는 노이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번에도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 테이퍼링과 관련된 부분을 난리치면서 시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역시 노이즈다. 그죠? 그 기본적인 시황을 갖고 그런 흐름들 속에서 섹터와 종목 부분의 순환 흐름을 잘 타면 더 많은 수익을 내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아니 움직임만 못한 거가 되는 시장이 나오고 있는 중인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은 그죠? 왕이 귀환이라고 할 수 있는 흐름이 펼쳐졌죠. 어떤 흐름 부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오늘 지난 며칠 전에도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기관은 주식을 매수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고, 그죠? 여기 있잖아요. 그죠? 며칠 전이 아니라 정확하게 날짜가 적혀 있죠. 언제입니까? 6월 1일 부분에도 5월 28일에도 여러분들 이미 외국인이 복귀하고 있을 가능성, 그죠? 5월 27일 날 이미 6월을 기대하라라는 이야기를 올려드렸었잖아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복귀할 시점이 임박했다. MSCI 리밸런싱 이후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고, 이건 예측인 거였습니다. 그죠? 지나가서 상황, 우리가 주식을 매매하는데 아나운서가 되면 안 돼요. 앵커가 되면 안 됩니다. 그건 뭐냐면 이래서 이랬습니다. 저래서 저랬습니다. 그건 뒷북이잖아요. 그죠? 미리 예상을 하고 내가 놓쳤으면 버리고 그 다음 순서를 기다릴 줄 아는 매매를 하는 게 시황인 겁니다. 그죠? 유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하세요?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하세요? 뭐 하면 어떻게 하세요? 이프면, 그죠? 그건 노트에다 써놨다가 if 상황일 때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if가 아니라, 그죠? 만약에가 아니라, 만약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그 만약에 노래 현실 가능성이 있나요? 현실 가능성 없는 만약에를 외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다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 예측이 맞았을 땐 엄청난 승률, 성공이 되는 거고, 그 예측이 실패했을 때 빨리 대응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상황 설명, 그리고 수천 개, 수백 개의 종목을 나열했다가, 그죠? 여러분들, 저도 경제방송을 출연하지만, 여러분들 경제방송 출연해서 쭉 종목 나열했다가 하루에도 몇 개씩, 일주일이면 몇 개입니까?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제일 많이 올라가는 종목, 그죠? 거래량 싣고 올라가는 종목 쭉 나열해서 이야기하고, 내일 조정 받겠죠? 그죠? 며칠 조정 받겠죠? 그러다가 일주일 있다가 쫙 올라오면, 야, 내가 일주일 전에 저거 언급했다? 네, 맞아요, 언급한 거. 근데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계좌가 조폐공사에서 돈 찍어내는 계좌입니까? 하루에도 몇 개씩 종목 나열한 거 그거 다 사요? 다 사요. 그래서 조정받고 올라가고 하는 종목들 수두룩합니다. 그런 종목 부분 그 수십 개, 한 달 전, 두 달 전, 하다못해 1년 전에 이야기한 종목 올라갔다고 방송에서 몇백 프로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그거 견뎌낼 수 있는 분 몇 분이나 계셔요. 그 종목 다 어떻게 삽니까? 한 전문가가 언급한 종목 부분만 해도 수십 종목, 수백 종목일 텐데. 그죠? 그거 생각해 보셔요. 저도 할 수 있어요. 개별 종목 차트, 그죠? 그런 종목 쭉 언급해 놓고 거래량 싣고 어느 날 올라가면 나 한 달 전에 이야기했다. 그때 사놓으라 그랬죠? 어휴, 힘들잖아요. 그죠? 주식 그렇게 만만한 거 아니잖아요. 인내를 요구할 때 인내를 하는 것 또한
주식시장에서 얼마나 힘든 건지 모릅니다. 개인 투자가들의 가장 큰 단점이 제가 여러분께 지난 한 보름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개인 투자가들은 특히 주린이들은 야 오늘 많이 오는 종목 또 내일 최고 많이 오르는 종목 그런 욕심에 가득 찬다. 가득 차 있다. 기다림은 필수인데 기다림은 어쩌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데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가는 의림에도 불구하고 매일 상한가 가는 종목에 욕심에 눈이 멀다. 그럴 수 있어요. 자기 자산, 잃어버릴 수 있는 자산 몇 프로를 가지고, 그죠? 그런 종목 매매하면서 잃어버리면 어때? 그죠? 잠깐 희열을 느끼면서, 그죠? 나 오늘 20% 상한가, 30% 상한가 간 종목 10%에 따라 묻혀서 상한가 먹었어! 하고 그날 저녁에 술값으로 다 나가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날 급락하면, 주식이 왜 했을까? 하지 말걸. 그러다가 또 그 다음날은 더 마바라 같은 주식으로 갑니다. 그죠? 또 그거에 맞게 그런 종목들 ARS니 뭐니 내일 급등할 숨겨진 보물 주식 1,000원 단돈 2,000원짜리 단돈 1,000원짜리 왜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만주 5,000주 사면 뿌듯하거든요. 그죠? 몇십만 원짜리 주식 사라리면 뭐해? 아유 뭐 10주 100주도 안 되는데 그죠? 사고 싶지 않고 뭔가 허전하고 5,000주 만주 산 거 막 왔다 갔다 해서 내가 고점에 팔지도 못했으면서 여러분들은 원망받죠. 그죠? 그거 지나가서 순간적으로 고점 딱 가가지고 여러분들 점심 먹으러 간 사이에 아니면 그죠? 여러분들 화장실 간 사이에 고점 딱 찍었는데 그거 순간적으로 살짝 갔다 온 부분 그때 팔 수 있는 그 재빠름 얼마나 있습니까? 그죠? 있을 수 있어요. 한 300만 원 가지고 하면 쉽죠. 그런데 그걸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사서 그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습니까? 본인의 투자의 캐파, 본인의 투자의 심리, 본인 투자의 마음,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는 부분, 그것도 제대로 안 되면서 욕심은 끝이 없다면 주식시장에 헌혈하는 거예요. 그죠? 아프죠? 김기수 아니요 누르세요. 그죠? 영상 도움 안 됩니다. 누르세요. 그래야 됩니다. 그죠? 좋아요 누르지 마시고 안 좋아요 누르세요. 주식은 남들이 다 좋아요 할 때 매도를 좀 할 수 있어야 되고 비중을 좀 축소할 수 있어야 되고 남들이 다 좋다 그럴 때 뭐예요? 매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반대로 안 좋다 힘들다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지친다 라고 할 때 그 고비를 한 번 더 넘길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주식이에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주린이가 생각하고 있는 만큼 만만한 주식시장이라면 뭐하러 일합니까 여러분들? 다 때려치고 주식만 하시지. 그죠? 여러분들 왜 집 아파트 사고 있어요? 그거 다 돈 빼서 주식해서 빌딩 사지. 그렇게 만만한 시장이 아닌 거예요. 3,000% 빠졌죠? 주특기가 3,000%입니다. 김기수의 별명 3,000%로 바꿔주세요. 옛날의 별명은 불독이었습니다. 여튼 다시 되돌아와서 오늘 시장 부분은 외국인이 전기, 전자 업종을 집중적으로 매수했죠. 자, 수급상황을 보면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외국인들은 특히 냄새 잘 맡는 금융투자가 지난주부터 주식을 매수를 집중하고 있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 연기금이 매도세가 완화됐고, 연기금 매도세 완화된 건 이미 뭐예요?
지난 4월 달부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외국인들은 표시 안 나게 선물을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그죠? 일별 동향의 외인들 선물 매수를 보게 되면, 그죠? 이미 변화 흐름은 5월 13일, 언제입니까? 대만 8% 급락하던 5월 12일 이후부터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세가 방향을 틀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또 언제냐? 원화 강세 시점, 위안화 강세 시점과 같은 맥을 합니다. 그것까지 다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죠? 외국인들이 만약에 오늘, 그죠? 선물을 현물, 주식을 1조 매수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먼청 난리 났을 거예요. 주식 팔고 싶지 않고 주식 매수하는 쪽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오늘 주식 별로 안 샀어요. 요 근래에. 왜? 선물을 많이 사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해외 시장, 같이 열린 해외 시장이 많이 올랐나요? 나스닥 선물이 많이 올랐나요? 아니요. 나스닥 선물 조금 전에는 마이너스까지 돌았습니다. 지금 오후 5시 20분이었는데. 그죠? 그런데 나스닥 선물이 뭐 초강세도 아닌데 왜 우리 시장에 불을 붙였을까요? 그죠? 정고점 돌파, 3266포인트 돌파하고 꼬꾸라지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 여하튼 IT 업종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과 또 외국인의 업종별 외국인의 순매수 쪽 보면 전기전자의 매수, 그죠? 코스피 6천억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뭘 매도했습니까? 중형주, 금융업, 철강금속, 운수장비, 기계, 건설, 운수창고, 서비스, 보험, 증권, 그죠? 유통.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뭡니까? 금리와 인플레이션 관련 섹터잖아요. 그죠? 고용지표 발표 날 거고, 지금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인상한다. 뭐 우리나라도 금리 연내 인상할 거다. 그죠? FOMC에서 테이퍼링 논의해야 시작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금리 인상 아직 멀었다. 그죠? 그걸 염두에 두고 시장 접근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에 있어서, 그죠? 인플레이션. 그네들은 지금 돈을 계속 풀고 싶은 거예요. 그 속사정까지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여하튼 돈 풀고 싶어서, 그죠? 엄청나게 버블을 일으키고 싶은 흐름들을 계속 더 갖고 가고 싶어 하는 게 기본적인 흐름이다. 그죠? 자, 여하튼 이런 얘기 계속하면 재미없을 거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섹터 부분에 있어서는 2, 3일 단기 바닥권에서 반등했다가 2, 3일 쉬었었던 5G 관련주, 그죠? 에이스테그, 그죠? KMW, 그리고 서진 시스템, 뭐 이런 종목들이 아침부터 상승의 흐름을 가져갔죠. 그죠? 기술적 반등 흐름 부분들을 이어가고 있는, 나 바닥 나왔어! 라는 건 표현했지만 기대감, 하반기 기대감이 먼저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죠. 5G는 정말 눈물나게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요번에는 내일까지 정도 올라가고 좀 당분간 좀 쉬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여튼 그런 흐름들 속에서 삼성전자와, 그죠? 삼성전자가 5개월 동안 박스권 횡보 라인 부분을 갖다가 오늘 고개를 살짝 들었죠. 그죠? 이게 원래 박스인데, 그죠? 이게 라면 박스도 아니고 사과 박스도 아니고 주식의 박스입니다. 8만원에서 9만원. 그리고 살짝 이탈해 준 자리, 이미 여러분들께도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8만원 이하는 삼성전자는 무조건 매수하고 9만원 넘어가면 무조건 매도하고
그죠? 그런 부분들을 박스권 매매로 가는 섹터 종목이다. 그죠? 삼성전자가 깃발을 올리고 방향성을 잡으면, 그죠? 그 IT 소부장 이미 그 부분들은 영상에 올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 부분들을 공략하는 게 기본인 거고, 너의 순서가 왔다. 그죠? 너의 순서가 왔다. 너의 순서가 올 때 뭐예요? 기다림에 지쳐서 버리고 또 저쪽 어제까지 좋았었던 쪽 라인 부분으로 또 힐끔 가다 보면 또 힘들 거예요. 그런 거 참고하시고 소신 있어야죠. 그죠? 내가 보유한 종목이 항상 이런 겁니다. 어떤 섹터고 어떤 종목이건 간에 속해 있든 간에 그 산업 내에서 치킨 게임의 승자가 되든 아니면 그 섹터가 함께 성장하든 그런 부분에 함께 할 수 있는 종목이라면 흔들리지 마세요. 시장의 잔파도에. 그죠? 항상 시장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체계적 위험. 시장이 돌아오지 못할 수 있는 흐름 부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면 그 체계적 위험이 제한적이라면 그죠? 그 체계적 위험을 이겨낼 수 있는 건 기업의 본질 가치고 기업의 실적 성장성입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뭐 오늘 모처럼 만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또 상승을 했죠. 그죠? 오랜만에. 뭐예요? 뭐 때문에 상승했어요? 코로나19 백신 추가 출하의 기대감, 뭐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면서 상승을 했고, 제가 우리 회원님들에게 조금 미안한 부분이 사실 아프리카 TV를, 그죠? 잘 사서 잘 이익 실현했다가 다시 사는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죠? 제가 MTN 방송을 통해서도 아프리카 TV를 많이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가장 인터넷 기업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기업이라고. 그죠?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7만원 6대에서 6만원대죠? 6만원대 라인 부분에서 요때일 겁니다. 요 박스, 요 라인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이었는데, 이익 실현 요 타이밍에 하고, 그죠? 시 내려왔을 때 사지 못한 부분이 조금 아쉬운 종목인데, 오늘 아프리카 TV가 후원 시스템 보편화 및 광고 고성장 이 부분, 한마디로 말하면 인터넷 기업 치고는 가장 저평가된 기업이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뭐 이제 이 IT 소부장 쪽으로는 대부분 강세 흐름을 보인 상황이고, 여하튼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하고 싶은 말도 많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쫄지 마세요. 아셨죠? 쫄지 마시고, 그죠? IT 대장이 앞장섰는데 뭐 두려웁니까? 시장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그죠? 그것이 자신이 없으면 김기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